하지만 지방선거에서는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호남에서 3번의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영광, 그리고 담양, 그리고 곡성이 있었죠. 네, 2번의 민주당 승리, 1번의 민주당 패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국 혁신당과의 서로 이겨나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같이 모색하고 협치해 나갈 생각입니다. 민주당 전체의 이익과 함께 우리 민주개혁 세력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의논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부천 얘기 나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호남같이 우세 지역에서는 권리당원 비율을 조정한다거나 시민의 선택이 아니고 당원들이 결정하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호남이 민주당 30% 정도 당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세 지역인데 당직이나 이런 걸 보면은 특히 이제 광주 전남의 의원들의 정치력의 문제도 있겠지만 당에서도 별로 그다지 배려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좀 받는데 당 대표가 되신다면 뭐 호남 정치인 중 어떻게 중용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네. 아까 첫 번째 질문하고 많이 겹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제시하기 전에 지방선거 기획단 등을 통해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그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적정한 시기에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 원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당원의 선택 부분이 점점 강조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부터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을 표방을 했는데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죠. 이번에 전당대회도 대의원 포션은 15%, 권리당원 55%, 일반 여론조사가 30%입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 사이의 표의 등가성이 2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점차 대의원의 표와 권리당원의 표가 1대1로 수렴해 가는 것은 어쩌면 지금 민주당에 요구되고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겠죠. 대의원의 표의 등가성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도 같이 언급돼야 될 것 같고요. 지방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는 곧 올해 말까지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컨센서스를 만들어내고 방법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우리 민주당 권리당원의 35%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37만 명 정도의 권리당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의 뿌리이고 심장이다라는 말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호남의 사람들, 인력들을 얼마나 우리가 중용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당직의 경우에도 우리 민주당 내에서 박지원 우리 대표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다선의원이 많지 않으세요. 4년에 한 번씩 우리 8명의 국회의원 중에 한 분만 재선이고 7분이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되지 않았습니까? 당직이 아무래도 선수와 연륜을 일부 고려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광주가 또는 호남이 우리 민주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까? 국힘당이 영남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호남이 민주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호남 민심을 반영해서 사실은 당락자가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집권한 지 한 달 됐습니다. 60개월 중에 이제 한 달 정도 경과됐고요. 얼마든지 호남 인력을 선택하고 호남 인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기자님 말씀대로 호남의 인력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중용하고 키워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공헌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호남은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그대로 응답하겠습니다. 연장선상에 좀 질문인데요. 그 여성 전략 공천이나 여성 전략 특성부
대한 후보님 의견이 좀 어떠신가? 특히 호남에서는 이제 여성신학부 많이 지원하고 있는 관계니까요. 여성신학부 네, 여성의 정치 비율을 높이는 것과 청년의 정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조율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치가 중년 남성들의 사실은 부족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여성들과 청년들한테 기회를 더 주고 필요한 경우 필요한 베네핏이라든가 어드밴티지도 주고 있는 현실에서 그 진향은 그대로 유지되고 뭐 특정한 비율을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30% 또는 뭐 몇 퍼센트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각 선거구마다 한 명 이상의 여성 공천이 있어야 전체 공천이 유효한 제도적 기반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 진양을 우리 민주당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더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 남성들 또는 여성 아니면 청년이 아닌 분들한테도 우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충분히 의사소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하고 비슷하지만 충분히 논의해서 서로가 예측할 수 있는 공천들을 만든다라고 하면 불공정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틀의 민주당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조정하고 양보할 수 있는 룸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 지방선거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오는데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이기지 못하면 2년 뒤에 있을 총선이 많이 어렵겠죠. 그 총선이 또 넉넉하게 이기지 못하면 그 2년 뒤에 있을 대선도 쉽지 않다. 민주주의 후퇴, 민생과 경제에 흔들림이 없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고 국민들이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며 민주당에 대한 신뢰 자산이 쌓였을 때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중도 확장 그리고 세대 통합 그리고 충청 당원을 넘어 영남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확장되어야 진짜 대한민국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어떤 분들은 1년짜리 자녀임기 당대표보다 정규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히는 2년짜리 당대표가 더 중요하지 않냐? 지방선거 공천권에 영향력을 미치는 당대표보다 총선 공천권에 영향을 미치는 당대표가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대표가 저한테는 제일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 지금 1년 했는데요. 신뢰 자산이 쌓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는 많이 어렵지만 그 펀더멘탈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환율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소비 심리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취임한 뒤 열흘 만에 추경안을 편성해서 신속하게 집행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고 서민의 삶이 어렵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100만 명 가까이 폐업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과 민생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게끔 당경대를 원팀으로 만들고 민주당 총력을 다해서 꼭 성공시켜야 됩니다. 민생 안정, 경제 회복, 아니 성장, 도약을 통해서 국민 통합까지 이뤄내는 그 가장 중요한 시점이 지금이기 때문에 4년 동안 정신없이 싸워오고 여기까지 왔지만 남아있는 힘을 다 모아서 8월 2일 전당대회에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네. 저는 기자들이 전혀 아닙니다. 순수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왔습니다. 근데 기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 시민의 질문인데 기자회견인데 괜찮을까요? 우리 기자분들이 괜찮다고 하시면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이 그간에 광주 오시는 곳마다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을 넣겠다. 이 오는 곳마다 다 그래요.
이 보수 기득권 정당이야. 원래 거짓말하는 정당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민주당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그냥 했을 뿐이에요. 이번에는 말로 hov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민주당에서 공천원 분들을 습관적으로 그냥 찍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지선에서는 이 공천권을 구의원이나 시의원, 구청장, 시장 이런 분들을 다 한꺼번에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이 시험적으로 이 구의원 정도부터 일부는 시민들에게 공천권도 돌려줄 수가 없을런지 우리 이재명 정부는 이 국민 주권 정부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이 국민 이 주권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 당원들에게 투표만 허락할 게 아니고 공천권도 일부는 이렇게 양보해 주실 수가 없을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헌법 전문의 실표에서는 개헌을 해야 되죠. 개헌을 해야 되죠. 이번에 탄핵도 204표로 기적같이 사실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이 뜻을 모아주고 그 국민들의 뜻이 하늘을 움직이니까 12월 14일 날 기적같이 통과됐죠. 12월 7일 날 국힘당 의원 108명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면서 고소했지만 투표는 불성립되었는데 12월 14일 날 우리 광주 영영교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1980년 5월 광주가 호남이 2024년 12월에 대한민국을 구했다. 그 호소를 했을 때 우리 200만 명의 국민들이 국회를 압박하고 기적같이 204표가 가결표가 되었죠.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국회의 가결표가 200석이 돼야 되는데 저들이 한 몸으로 뭉쳐가지고 개헌을 반대한다라고 하면 또 우리는 국민과 함께 사실은 주권자가 명령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잘 그들하고 협의해서 5.18 그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는 것은 그들과 이 부분만큼은 타협을 통해 가지고 꼭 진행할 겁니다. 안 되면 다시 주권자 국민의 힘으로 해야 되겠죠. 그 국민의 힘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많이 됐죠. 그 다음에 아까 공천권을 시민에게 주면 어떠냐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천권이 시민한테 거의 다 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2009년 5월 달에 노제에 참석하고 난 이후에 그 깨어있는 시민이 어디 있는지 찾아다니다가 16년 만에 원내대표도 되고 당대표에 출마하게 되는 저를 발견했는데요. 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보니까 우리 그 시민들이 민주당 권리당원들이었습니다. 500만 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 당비를 낸 적이 있는 권리당원 250만 명, 매달 자동이체 등 당비를 내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권리당원이 123만 명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공천권은 민주당의 공정하고 잘 설계되어 있는 공천 룰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민들에게 공천권을 따로 설계하지 않더라도 잘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민주당한테 요청할 수 있지만 더 강력한 방법은 스스로가 당원이 되셔서 그 집단 지성으로 민주당을 지배해 나가시면 된다. 그것이 바로 당원 중심 대중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죠. 우리 민주당은 당원 주권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 공천권과 관련된 부분은 그런 식으로 되어가고요. 말씀드렸던 그 뜻을 받들어서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좀 더 정교한 방법들을 넣어서 기존에 활동한 공헌한 분들한테는
장기 근속에 따른 공헌이 평가될 수 있고 새로 도전하는 사람들한테는 새 기회를 열어주고 또 여성과 청년들한테는 좀 더 등을 밀어줄 수 있는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룰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예, 지금 마지막 질문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밖에 안 됩니까? 예, 예. 저도 시민입니다. 시민인데 저희 호남 지역에서 그 허위 경력으로 경력을 속인 사람을 전남 나주시장이 경력을 속였는데 허위 공문으로 경력을 인정해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한 나주시장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소송을 걸고 했는데 정말 나주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더 차분하게 말씀하시죠. 아까 저한테 저기 네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공천을 못 받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저한테 편지도 주시고 내용도 전달했으니까 내용을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고, 네. 네, 뭐 시간 관계상, 네. 다른 질문 따로 없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좀 혹시 가능하면 그 지금 사실은 호남 국토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이 지금 대선 이후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네. 이제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문제는 예를 들어 해수부가 세종에서 부산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게 또 세종에 반감을 일으키고 지역 구신 인천에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런 거 있는데 저희 호남도 사실 상대적인 박탈감에 대한 굉장히 큰 그런 갈구가 있거든요. 이걸 좀 해소해 나가실 방안 혹시 마지막으로 좀 있으시면. 당대표가 인천이고 원내대표도 인천이었는데 해수부가 세종에서 부산으로 옮겨갔죠. 인천에서 얼마나 많은 원망을 받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집중을 막아내고 인구 소멸도 막아내야 되는 절대절명의 국가 과제가 있는데 각 지역의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적합한 것들을 고민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부산의 해수부를 옮기고 북극 항로를 열고 HMM을 이전하고 또 해사법원도 만들고 부산 출신 의원을 또 해수부 장관으로 지정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제2의 도시였던 부산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또 한 축을 담당했던 부산이 수도권 집중하에서 자꾸 인구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요긴한 정책을 이번에 선택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모두 사실은 그 전재수 의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수부를 세종에 있는 것을 부산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부산을 제외한 다른 모든 해안 도시들은 섭섭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 얻은 표보다 섭섭해서 빠진 표가 아마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을 위해서 그렇게 공약한 거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광주와 전남, 전북에는 또 어떤 방법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정치란 그런 것 같아요. 한정되어 있는 재원을 국민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가장 적절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분하는 과정, 그게 예산을 집행하는 거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광주와 전남북을 위한 지방 소멸을 막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방안을 각 지역마다 가장 적합한 부분을 고심하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난 두 번의 성남시장과 한 번의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그가 보여줬던 창의적인 행정 그리고 기가 막힌 결과들을 나는 대통령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재원과 더 많은 권한과 더 많은 인력으로 더 잘해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22대에 1년차 원내대표를 할 때 슬로건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전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원내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 보여드리겠다. 행동하는 민주당 보여드리겠다. 실천하는 개혁국회 보여드리겠다 했는데 조금 아쉬움은 있을 수 있지만 부끄럽지 않게 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전과 다른 대통령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드릴 거고요. 특별한 희생과 공헌을 했던 우리 광주, 전북, 그리고 전남, 호남 전체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운홀 미팅을 제일 먼저 진행을 했고 14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중공업 문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나서 TF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전남의 인구 소멸도, 신재생 에너지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수의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재발전이라든가 미래산업 준비라든가, 그다음에 전국의 새만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가장 맞춤형으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으실 거다 생각되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결단하고 진행한다라고 하면 입법부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된다면 입법적으로, 재정적으로, 예산적으로 확실하게 모든 역량을 다 기울여서 맞춰나가겠다, 원팀으로 일해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입법부가 행정부 수발만 들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신혼여행 중 아닙니까? 서로가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서로 위에서 누가 잘하자 할 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해주는 것이 신혼여행 중인 집권 여당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이제 한 달밖에 하지 않았다, 앞으로 더욱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 가져주시고요.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채찍질을 늘 해왔던 우리 호남이 중심을 잡아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행정부 민주당에 대한 정책과 지원을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남이 묻고 박찬대가 답하다. 기자회견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짐이 드리세요, 짐이. 아이고. 이어서 국민후보회의 광주 전남본부 박찬대 후보 지지 선언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는가 봐. 얼른 붙여놓자.